서양으로 하면 오 수성,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테슬라는 화성 간다니까 우리는 더 멀리 토성으로 갑시다. 토성.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에 요 폴스타 4 디자인 한번 쫙 훑어드렸잖아요. 국내에 공개하는 날. 그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야, 니 거 영상 보니까 폴스타 4? 그거 진짜 멋있더라. 나중에 너 신인차 받으면 나 한번 꼭 태워주라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정도였어요. 저도 폴스타 2도 그랬고 4도 그렇고 폴스타 원래 되게 좋아하는 입장이거든요. 주행 느낌. 지금 궁금해 미치겠어요. 같이 한번 타봅시다. 지금부터 한가. 폴스타 4의 익스테리어 디자인, 지난번에 한번 설명 싹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던 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순수전기차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엔진 대비 모터 관련 파워트레인의 부피가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지금 앞유리랑 보닛이랑 만나는 요 포인트 보고 디자이너들이 카울 포인트라고 불러요. 카울 포인트가 차를 설계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카울 포인트를 기준으로 보닛이 일찌감치부터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 부피가 적으니까 시작부터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저항 계수를 낮출 수 있었고, 지금 이 폴스타 4의 공기저항 계수는 0.261cd입니다. 이 차의 덩치, SUV, 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죠. 이런 낮은 수치 때문에 지금 이 폴스타 4의 국내 인증거리 511km를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도 되겠죠. 헤드램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볼보는 토로의 망치, 폴스타는 듀얼 블레이드. 폴스타 2 때까지만 해도 폴스타랑 볼보랑 디자인이 상당히 비슷했었습니다. 같은 뿌리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어요. 요즘에 나오는 차들, 이 폴스타 4 같은 차들은 이제는 좀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듀얼 블레이드죠. 위쪽 블레이드, 아래쪽 블레이드. 얘는 주간주행 등, 실제 헤드램프는 여기 아래. 지금 얘는 픽셀 LED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매트리스 기능 제공해주죠. 딱 원하는 자리만 상향등 꺼준다. 눈부심이 없다. 똑똑하게 앞을 비춰준다. 여기 전방 카메라 보시면 사각형이잖아요. 만약에 폴스타 4가 디자인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브랜드였다면 전방 카메라 그냥 동그랗게 달았을 겁니다. 근데 얘는 사각형으로 달았잖아. 이거 다 일부러 한 거거든. 그만큼 디자인에 디테일에도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파팅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파팅 라인이 실제로 얘랑 다른 부품을 조립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디자인적인 이유 때문에 집어 넣은 겁니다. 만약에 이 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여기서 한번 갈리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앞이 지금 이 파팅 라인이 있는 것보다는 좀 덜 날렵해 보였겠죠. 그리고 더 뭔가 조립된 느낌, 이렇게 짜맞춰져 있는 느낌, 이게 이 선을 통해서 더 배가 되는 겁니다. 옆에서는 제 시선을 가장 먼저 끄는 게 요 두께감입니다. 요 두께감. 여기 딱 잡아놓고 움푹 들어갔다가 다시 슥 은은하게 나오고, 꽝 잡아놓고 또 쑥 들어갔다가 보닛으로 이어지는 요 되게 두꺼운 선을 쭉 이렇게 깔아 놓음으로 인해서 차가 되게 마치 어깨뽕 넣은 것처럼 딱 어깨가 단단해 보이잖아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엄청 많이 했어. 어깨 이만해.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자인적인 이유 때문에 집어넣은 파팅 라인,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가 그냥 띡 달아도 돼. 근데 파팅 라인을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이것도 디자인이죠. 훨씬 더 사이버틱하고 기계 같잖아요. 이 카메라가 훨씬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프레임리스 없는 이 거울 센스, 앞유리 B필러, 뒷유리 D필러까지 이 높이 차이 없는 거 하나로 싹 묶여지는 디에로, 요것도 센스. 실제 차값보다 훨씬 더 비싼 차처럼 만들어주는 요소죠.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 요거 이제는 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폴스타에 집어넣으니까 뭔가 더 디자인적으로 고민해서 넣은 것 같아. 여기에다가 배터리 용량이랑 모터 출력 저렇게 딱 써주는 센스, 뭔가 가전제품 같잖아요. IT 기기 같아. 지금 저희 시승차는 롱레인지의 싱글 모터거든요. 롱레인지 싱글 모터 상태에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넣은 상태입니다. 딱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바로 이 아래쪽 파츠를 차체 색깔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거 하나 딱 빼고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 같으면
바디 컬러로 바꿔주는 옵션 있죠? 그거 안 넣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다 바디 컬러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차가 뚱뚱해 보일걸요? 이거 다 디자이너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파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넣어요, 그 옵션. 우리가 그 검정색 생 플라스틱을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비싸 보이지 않는다면서 싫어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검정색 띡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유광, 무광, 유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검정색 파츠 처발라 놓은 그런 싸구려 느낌 절대 아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시승차는 프로팩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휠도 21인치입니다. 만약 롱레인지 듀얼 모터에 퍼포먼스 팩까지 넣으시면 휠이 22인치고요. 단조 휠입니다. 서스펜션도 22인치 단조 휠에 최적화된 댐퍼로 바뀌고요. 보통 다른 차들은 앞에서 할 말이 제일 많고요. 옆은 뭐 그럭저럭 이거 뒤에 오면 할 말이 좀 없어지는 차들도 왕왕 있거든요. 근데 폴스타4는 아닙니다. 오히려 뒤에서 할 말이 더 많아. 뒷유리 없는 거 보세요. 만약에 폴스타4에 뒷유리를 넣었다면 딱 이 파트라인이 따라서 이 안쪽 면이 유리였겠죠. 근데 이렇게 덮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있었지 단점은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들 전혀 쓸데없는 거다. 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걱정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뒷유리 없으면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 어디다 달아? 아닌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카메라 달 자리가 없잖아. 오늘 행사 와서 보니까 이 카메라로 후방 시야를 찍어가지고 디지털 룸미러에 보여주잖아요. 그럼 바로 뒤에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걸 찍더라고요. 블랙박스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긴 했더라. 제가 예전에 폴스타2 나왔을 때도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내연기관차 인터페이스를 전기차용으로 바꾼 게 아니고 아예 0에서부터 다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강했었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했었죠. 뭔가 뭐랄까, 테슬라는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약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 폴스타는 내연기관차 만들던 노하우만 가지고 그냥 만드는 건 새로 만드는 듯한,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처음 만들었지만 시행착오는 없는 것 같은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폴스타4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일단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저의 감동 포인트, 센터 스크린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공조장치 조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공조장치 위치가 맨날 변해. 그러면 불편하죠. 근데 얘는 항상 있는 자리에 있어요. 아랫부분은 공조장치 할당을 해놓은 거야. 직관적으로 쓰기 편하잖아요. 물론 물리 버튼을 저는 더 좋아하긴 합니다만, 터치로 쓸 거면 이렇게 붙박이로 달아줘야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그거 어딨지? 여기쯤 있겠다 싶으면 딱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난 풍향을 바꾸고 싶은데 어디서 바꾸나 봤더니 요거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테슬라도 그랬고 포르쉐 타이칸도 그렇고 폴스타4도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다 배려놨어. 굳이 풍향까지 이걸로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나? 물론 훨씬 더 미니멀하고 깔끔한 송풍 9를 만들 수 있긴 합니다만, 뭐 어때? 이거 좀 이렇게 손으로 그냥 바로바로 바꾸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건 사족이었고, 나머지 메뉴들도 한번 봅시다. 홈, 내비게이션 항상 떠 있죠. 그리고 바로가기 블럭들 떠 있고요. 차 아이콘으로 가시면 이거 아이콘도 이뻐, 컬러도 이쁘고, 이 환카 시그니처 컬러가 오렌지인데 얘네도 오렌지를 써서 예쁘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있긴 한데, 그 말고도 너무 직관적이에요. 뭘 더 친절하게 설명해줘. 바로가기, 바로 쓰는 버튼들 저러라 모아놓은 것도 있고, 주행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거 뭐 사람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자주 바꿀 수 있잖아요. 꼭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도 바로가기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스티어링 휠도 있고, 뒤에 나눴을 때 조금씩 기어가는 버튼도 여기 있고, 에이다스 관련, 충전 관련, 오디오 관련,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폴스타4 운전석에 앉아서 켜시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다 굳이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고, 심지어 설명서를 읽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직관성 가장 먼저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래픽,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가독성 있잖아요. 짱이죠. 거기에다가 심미적인 거, 그래픽 자체로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예뻐. 해상도 쨍하고요. 그 다음 스크린 또 있습니다. 이 림 사이로 볼 수 있는 10.25인치 주행 관련 스크린. 운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들만 모아가지고 보여주죠. 속도, 배터리 잔량, 주행 가는 거리, 그 다음 PRND를 보여주고요. 모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띄울 수 있고요. 에이다스 관련 정보 띄울 수 있고요. 미니멀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해주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차에 딱 탔을 때 바로바로 조작해야 되는 기능들. 예를 들면 사이드 미러, 운전대 조작 이런 것도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요. 왼쪽 미러 조절.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각도가 바뀝니다. 또 이렇게 하면 운전대 조절 위로 아래로 이렇게 뒤로 가기 트림 미터 주행거리값 속도 단위 이렇게 빨리 조작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정보들 내가 수시로 바꾸고 싶은 정보들은 여기 바로 가기가 또 있고요. 또 있어요. 운전하면서 회생제동 내가 또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릅니다. 요게 지금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있잖아요. 가운데는 비어 있고 그러면 위에 걸 누르면 껐다 켰다. 원페달 드라이빙 켜기, 원페달 드라이빙 끄기. 이게 주행에도 바로바로 연동이 돼요. 표준으로 바뀌었다가 껐다가 속도 제한 경고음 꺼짐, 켜짐. 이게 계속 속도 제한 경고를 울려주면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꺼버리면 돼. 저는 이 폴스타 4에 들어가 있는 인터페이스를 보고 있으면 기존과 달라서 놀랍고 다르게 만든 새로운 방식이 너무 편해서 다시 한번 놀라워요. 저 허풍 떠는 거 아니라니까요. 소재 봅시다. 요즘 나오는 신차들 보면 특히 전기차들 이 친환경성을 상당히 자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주로 즐겨 쓰는 소재가 바로 직물이죠. 가죽보다는 직물을 많이 쓰고 또 직물 그 섬유 있죠. 이거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 즐겨 하잖아요. 폴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직물들 다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얘는 지금 롱레인지 싱글 모터에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일럿 팩은 어차피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빼고 플러스팩 600만원짜리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250만원짜리 프로팩까지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파 가죽 옵션까지도 적용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읊어드리면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죠. 여기 센터 스피커 보시면 하만카돈 써 있고요. HUD 들어갔고요. 스타니트 일루미네이트 데코. 여기 보시면 니트잖아요. 직물. 그리고 그 사이로 별빛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요거 일루미네이티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픽셀 LED 매트릭스 기능을 포함하고 있죠. 저 헤드램프. 그 다음에 발로 트렁크 있는데 싹 차면 자동으로 열리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오토 디밍 사이드 미러. 밤에 뒤에 따라오는 차가 밝게 빛을 비추면 그 광량 줄여주는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근데 사실 저거는 원래 요즘 차들 기본인데 이게 패키지에 묶어놨다는 건 조금 의외죠. 그 다음 3존 오토 에어컨. 원존, 투존, 그 다음에 3존. 요 3존 오토 에어컨이랑 묶여있는 게 뭐냐면 2열 컨트롤러도 제공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2열 컨트롤러가요. 온도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뒤에서 미디어도 같이 조작할 수 있어요. 12웨이 전동 시트, 요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죠. 기본은 8웨이거든요. 8방향. 근데 얘는 12방향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리클라이닝 2열 시트. 그건 이따 제가 2열 앉아가지고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차 살 때 에이다스 기능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의 장비. 바로 시트 통풍이죠. 다 있습니다. 운전대 열선, 엉따, 엉시까지 다 있고요. 마사지 기능도 있습니다. 동승석도 있고요. 엉따, 엉시. 아, 아까 이 나파까지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파 옵션을 적용하시면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추가되거든요. 이 스피커 언제 쓰는 거냐면 물론 음악 감상에도 도움을 줍니다만 자, 운전해요. 친구랑 가족들 막 다 타 있어. 근데 내비게이션 소리를 승객들이 전부 다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네시스 G90에도 들어갔던 기능이거든요. 얘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녀석 너무 예쁘다. 제 취향도 조금 반영이 된 결과긴 합니다만 저는 테슬라의 실내보다 폴스타의 실내가 훨씬 더 좋습니다. 58,000배 더 좋아요. 만듦새도 그렇고요. 이 전기차 다운 새로운 맛도 저는 폴스타의 방향이 더 쓰기 편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요크 스티어링 막 터치 방향 지시등 이런 거 저 극혐이거든요. 폴스타 봐. 미래적인데 쓰기도 편하잖아. 자, 2열입니다. 폴스타 2가 우리나라에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2열 공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얘기했었죠. 폴스타를 너무나 좋아하는 저조차도 2열 공간은 뭐라고 쉴드를 칠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차라리 2열 공간이 중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만 했을 정도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폴스타 4를 통해서 이 2열 공간에 대한 아쉬움을 한 방에 싹 지워버렸죠. 보세요. 지금 제 몸에 맞춘 상태. 주먹 거의
3개는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넉넉하고요. 이게 치수상으로도 상당히 폭이 넓은 차거든요. 옆에 앉은 사람이랑 되게 멀게 느껴지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어깨랑 문짝 사이 거리도 그렇고요. 머리 옆 공간도 그렇고요. 정수리랑 천장 사이 거리도 넓은 건 아닌데 이 정도면 꽤 괜찮죠. 이 정도면 공간에 대한 아쉬움을 더 이상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특이하게 뒷유리가 없잖아요. 뒷유리가 없으면 달리면서 뭐 시야에 방해될까봐 걱정들을 하실 텐데 그건 이따가 달리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실내 공간에서도 뒷유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뒷유리가 있으면 힌지 위치가요 여기쯤 옵니다. 그러면 이 머리 공간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얘는 뒷유리가 없고 트렁크가 열리는 자리가 조금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힌지로 인한 이쪽 머리 쪽 공간에 손해가 적죠. 덕분에 시트가 이만큼 서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머리 공간 이만큼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이쪽 공간이 여유로워진 덕분에 2열 헤드레스트도 상당히 크게 달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차들이 1열 대비 2열 시트 헤드레스트가 더 작잖아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편해. 오, 날개도 달려있었네 여기. 오, 머리 이렇게 뚝 떨어질 일 없겠는데? 얘는 뒷유리가 없고 트렁크 공간이랑 막혀있다 보니까 이쪽이 약간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걸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풀어냈냐면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여기도 띠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저 뒤까지 한 바퀴 쭉 2열 승객을 감싸고 돌거든요. 요게요 그냥 단순히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 계기판에 보시면 태양계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아, 명왕성 말할 뻔했네. 오래되는 사람 티날 뻔했어요. 아무튼 이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을 테마로 빛을 바꿔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무슨 색깔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바로 센스입니다. 폴스타가 원래 북극성이잖아요. 엠블럼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 모양이고 그걸 앰비언트 라이트 태양계의 행성에 따른 각각의 컬러로 스토리텔링을 해내는 겁니다. 센스. 그 다음 아까 제가 1열에서 말씀드렸던 3열 스크린 있죠. 여기서 공조장치 조작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미디어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송풍구가 달려있는데 여기만 뚫려있는 게 아니고요. B필러에도 있습니다. 볼보 모델들 중에서도 SPA 플랫폼을 쓴 차들은 B필러까지 송풍구가 있거든요. 물론 이 폴스타4는 SEA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이 SPA를 닮아서 그런지 송풍구를 B필러에도 넣어줬죠. 그 찌는 듯한 여름에 송풍구가 많으면 얼마나 더 찬바람을 은은하게 쐴 수 있는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암레스트 지금 도어 포켓이랑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되게 볼보랑 닮긴 했다. 이런데 소재 봐. 펀칭 처리 가죽 느낌. 이 가죽 느낌도요. 지금 얘는 나파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볼보의 그 촉촉한 가죽이랑 상당히 느낌이 비슷합니다. 얘도 보들보들 촉촉해. 아까 제가 1열에서 얘는 프로팩까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로팩 21인치 휠이랑 이 안전벨트 스칸디나비안 골드 띠가 들어가 있는 안전벨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예뻐. 눈이 닿는 곳 다 센스가 묻어나고요. 손으로 만지는 곳 전부 제 마음을 사로잡네요. 여러분 자동차의 무게에서 유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가격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유리입니다. 이 폴스타4를 포함해서 요즘 차들 보시면 뒷유리를 엄청 많이 눕혀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뒷유리를 이렇게 눕혀놨을 때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차피 룸미러를 통해 보는 후방 시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엄청 좁아. 게다가 2열 시트 헤드레스트가 그나마도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폴스타가 이 폴스타4를 만들면서 뒷유리 그냥 없애? 라고 생각을 했겠죠. 폴스타4뿐만 아니고 폴스타의 모든 라인업을 보면 뭔가 기존 브랜드들이 자동차를 만들 때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많이 깬 사례들이 여럿 보이거든요. 뒷유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폴스타4를 만들면서 야 그럴 거면 그냥 뒷유리 뺄까? 빼자. 어차피 지붕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이 디지털 룸미러를 통해 후방시야 제공해주면 되잖아. 밤에 더 밝고 시야 각도 넓고 더 또렷하게 보이고 지금처럼 비 오는 날에도 더 잘 보이고 나쁠 거 뭐 있어?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느냐? 지금 마침 오늘 또 비가 오고 있거든요.
룸미러 시야 봐요. 깨끗하잖아. 물방울 한 개도 안 맺혀 있어요. 물론 폭우가 내리면 뭐 한두 방울 맺힐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정도 비는 진짜 깨끗하게 보입니다. 뒤.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 만약에 뒤에 어린이가 타고 있다, 뒤에 타고 있는 자녀가 아빠 하고 불렀어. 왜 하고 얼굴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후방시야 볼 수 있고, 안 좋을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뒷유리가 있는 차만 봤잖아요. 그래서 저게 없을 때 과연 운전하면서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법해요. 근데 정작 운전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잠깐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색한 거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적응만 하시면 금방 해결될 문제고요. 적응도 제가 단언컨대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룸미러도 처음 나왔을 때는 밤에 좀 눈부심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안 그래. 이거 HD 화질이고요. 쨍합니다. 화질 잘 보여. 오케이, 달릴 때는 네 말 한번 믿어볼게. 그럼 주차할 때는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주차를 해볼게요. 자, 저기 차들 사이로 한번 집어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차 사이로 들어갑니다. 잡았어. 후진. 카메라 보세요. 화질 봐. 화면 크기 봐. 이 정도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도 주차하기 힘들면 그건 뒷유리 있는 차를 가지고도 주차 못하는 사람이에요. 뒤 보여주죠. 위에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또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더 편하게 주차하냐고. 보셨죠? 그래서 결론, 뒷유리 없는 거 1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 폴스타4에 들어가 있는 인터페이스 상당히 직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전 중에 시트 포지션을 좀 바꿨다고 칩시다. 너무 가까운 것 같네. 조금 뒤로 밀어야지 하고 만졌어요. 그럼 의자 움직였죠? 이때 물어봅니다. 저장. 다른 차들 같으면 센 누르고 1번 눌러야 되잖아요. 얘는 내가 만지면 지가 물어봐.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 저장 안 하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런 게 바로 샤이테크가 아닐까 싶어요. 뭔가 자동차의 기능이 운전자를 막 압도하는 게 아니고 뒤에 싹 숨어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등장해가지고 도와주는 샤이테크의 아주 기초적인 예가 아닌가 싶어요. 이건 차를 만들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느냐가 반영된 결과거든요. 이게 비단 이 시트 포지션, 메모리 기능 띄워주는 거 뿐만 아니고 쓰다 보면 계속 발견하게 돼요. 최근에 폴스타에서 보낸 보도자료 내용이 뭐였었냐면 폴스타4 주행거리 511km 인증, 국내 판매 중인 전기 SUV 중 최장거리,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호 511km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었던 게 뭐냐면 얘가 지금 WLTP 기준으로는 620km를 가나? 그래요. 그러면 보통 WLTP에서 환경부 기준으로 바꿨을 때 보통 줄어드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걸 따져보면 한 500 초반은 찍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물론 뭐 인증을 잘 받은 것도 있죠.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차들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원래부터 배터리 용량 그냥 큰 거 왕창 집어넣고 원래 멀리 가는 차입니다. 아마 요즘처럼 히터나 에어컨 많이 안 틀면 실주행거리는 600km 어렵지 않게 찍을걸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 폴스타4 시승차를 빨리 받아가지고 장거리 한번 달려보고 싶어요. 그동안 좀 많이 달린다고 하는 전기차들이 한 400, 뭐 400 후반 요 정도 찍었었는데 얘는 500을 넘겼잖아요. 511.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할 수밖에 없죠. 원래 우리가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해서 딱 인식할 때 첫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390이랑 410이랑 느낌이 달라. 근데 얘는 510이야. 지금도 계기판에 배터리 잔량 80% 남아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 480km 남아있다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같은 거 타면 터널에서 창문 내리고 배기음, 엔진음 같은 거 듣잖아요. 얘는 그거 말고 요걸 해봐야 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효과. 지금은 태양성, 태양으로 하면 오 수성,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테슬라는 화성 간다니까 우리는 더 멀리 토성으로 갑시다. 토성. 좋다. 지금 저희 시승차는 롱레인지의 싱글 모터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폴스타4는 파워트레인 종류가 두 가지죠. 롱레인지 싱글이 있고 롱레인지 듀얼이 있습니다. 저희는 싱글이고요. 지금 싱글이든 듀얼이든 모터는 다 똑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다만 앞에 있는 모터를 빼느냐 앞에까지 집어넣느냐만 다를 뿐입니다. 출력도 똑같아요. 지금 뒷바퀴를 굴려주고 있는 모터가 272마력에 35kgm거든요. 그러면 듀얼은 방금 말씀드린 수치에다가 딱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544마력에 70kgm. 자, 2차선도 또 느리게 가서 1차선으로 다시 한번 추월을 합니다. 이럴 때 쾌적해요. 만약에 폴스타4를 그냥 일상적인 용도로 쓰실 거다, 나는 스포츠 드라이빙 평소에 별로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싱글 모터 사셔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전기차인데다가 거의 300마력에 육박하는 출력이라면 힘은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다. 다만 여기에서 훨씬 더 가속 페달 딱 밟았을 때 팍 튀어나가고 싶다, 나는 고성능 전기차의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럴 때는 듀얼 모터를 고르시면 되고요. 이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사는 곳이 강원도고 평소에 눈이 좀 많이 온다, 그러면 사륜구동 때문에 듀얼 모터를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가격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싱글 모터랑 듀얼 모터랑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한 500만원? 5,600 그런 정도 차이 나니까 듀얼을 사셔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각자의 사용... 왜 갑자기 마사지를 틀어주고 그래? 경고 온 것 같은데 마사지가 아니고. 마사지 시트가 켜지기 직전에 요 계기판에 그 운전에 집중하라고, 휴식하라고 경고 문구가 떴거든요. 제가 영상 찍느라고 중간중간 카메라도 쳐다보고 뭔가 손짓하고 그랬더니 차가 쟤 지금 운전 똑바로 안 하는데? 너 피곤하구나 라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경고창 띄워주고 마사지를 통해서 너 정신 차려, 너 피곤하구나 라고 뭔가 도움을 준 모양입니다. 재밌네. 그것도 모르고 괜히 짜증냈지 뭐람. 이것도 있네. 제가 어제 그 내 차 만들기 하다 보니까 롱레인지 듀얼 모터를 선택하시면 댐퍼도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저희 시승차 싱글 모터는 그냥 일반적인 댐퍼거든요. 근데 듀얼로 넘어가시면 ZF 전자식 댐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쇄력 조절이 되겠죠. 그걸 생각해보면 2배로 늘어나는 출력, 또 전자식 댐퍼까지 감안했을 때 듀얼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행 패턴, 생활 환경, 이용 방식에 따라서 싱글을 사시던 듀얼을 사시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아무거나 사셔도 좋다. 꾹! 보셨죠 여러분? 방금 파란불로 바뀌어서 제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거든요. 근데도 가속이 부드럽습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으로 가속을 되게 여유롭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시속 40이거든요. 봐봐요. 꾹! 되게 부드럽게 가속돼요. 지금 얘가 272마력이잖아요. 근데 마력 대비 가속 느낌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지금 정지 상태에서 가속할 때도 그렇고 달리던 중에 추월 가속할 때도 그렇고요. 가속의 과정이 아주 여유로워요. 이건 다분히 의도된 세팅 같거든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달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조금 더 팍팍 치고 나가고 싶을 때 바꿀 수 있는 주행 모드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행 모드 없고요, 가상 사운드 없어요. 볼보도 그렇고요, 폴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실제로 얘가 이렇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달리게 하는 양념을 안 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해요. 이런 가짜 양념들은 볼보나 폴스타가 판단했을 때 다 쓸데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디자인도 그렇잖아요. 진짜 딱 필요한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런 실제가 아닌 전자적인 추가 기능들도 굳이 원래 이 차는 이 정도 성능이에요, 원래 이 차는 이런 소리가 나요 라고 생각하는 듯 하죠. 담백해.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오닉 5N은 진짜 변속 느낌도 주고 팝콘도 터지는데 얘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전기차가 원래 그런데 뭘 그런 걸 넣어 라고 아예 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저는 뭐가 옳고 그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도 있고 이런 차도 있고, 걔는 걔대로 얘는 얘대로 다 나름의 맛이 있다. 승차감은요, 부드럽냐 단단하냐 둘 중에 하나만 말해 라고 물으신다면 단단한 쪽입니다. 제가 폴스타2의 승차감을 좋아했던 이유가 단단한데 우당탕탕 되지 않는, 뭐랄까요, 제가 좋아하는 M 스포츠 서스펜션 같은 느낌이 얼핏 났었기 때문에 폴스타2의 승차감 꽤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폴스타4도요 비슷해요. 눈 감고 타라고 하면 폴스타2인가? 라고 오해할 정도로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승차 받아가지고 주차장 빠져나오는데 벌써 뒤에 앉아있는 지훈이가 형, 이 차가 되게 단단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계속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럼 가족들이랑 여행 갈 때 좀 불편하겠네, 아 너무 단단한가 딱딱한가 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급히 보충 설명 드리자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동차 하체를 구분 지을 때 어떤 차들은 노면 충격을 아예 걸을 수 없는 차가 있고요, 또 걸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예 감추는 차가 있는 반면, 너 지금 네가 달리고 있는 노면이 이렇게 생겼어 하고 정보는 주는 차가 있습니다. 폴스타4는 세 번째에 해당해요.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정도로 환산하자면 단단한 쪽에 더 가깝고요, 또 과속방지턱을 넘더라도 쿵쿵쿵 이런 느낌, 잘 찌그러지고 잘 펴지고 잘 자세를 추스릅니다. 만약에 두 번째 있죠, 노면 요철을 잘 거르는데 정보를 아예 없애는 차들은 과속방지턱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게 어떻게 생긴지 몰라, 운전자가. 진짜 숭숭 넘잖아요. 정말 쇼퍼 드리븐 성격이 강한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차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얘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 그래서 운전하기 재밌거든요. 그리고 넘을 때 불쾌하지는 않은 정도, 딱 그 정도 수준을 보여줍니다. 폴스타4가 그래요. 2도 그랬었고. 근데 굳이 2랑 비교를 하자면 얘는 그래도 SUV잖아요. 그래서 스트로크가 더 길단 말이에요. 그 느낌은 납니다. 조금 더 바퀴가 많이 움직여요. 폴스타2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듯 싶습니다. 저는 오늘 시승 오기에 앞서서 폴스타2 정도만 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수준을 충분히 충족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건 뭐냐, 얘가 그래도 최저 지상고가 폴스타2보다 높기 때문에 높아진 지상고에 대응하느라 서스펜션을 오히려 좀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궁금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늘어난 스트로크에 맞춰서 폴스타2랑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아주 좋아했던 폴스타2의 이런 느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말 드라이브용으로 쓰던,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용도로 쓰던 지금 이 폴스타4의 기본 하체 능력 충분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씨, 깔끔하다. 정말 과속방지턱을 맛있게 먹어요. 아 맛있어 그러는 것 같아 차가. 이거 내가 말해놓고도 조금 너무 차를 의인화했나? 아 맛있어.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살짝 와인딩 달리잖아요. 이 굽이길을 달리는 느낌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세게 달리진 못하는데 쓱 운전대를 돌리고 횡지가 걸리고 그 다시 탈출할 때 재가속하고, 이 과정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재밌고요, 무엇보다 편합니다. 이게 이런 하체 세팅이 전형적인 유럽차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꼽자면 프랑스 차보다는 독일차 쪽에 가깝죠, 이런 하체 느낌. 아까 고속도로 달리면서도 제가 한 110 정도 달리고 있는데 110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고속주행 안정감 좋고 핸들링 좋고 승차감 단단한 쪽이긴 한데 이 정도면 일상용으로 쓰기 충분할 만큼 충격 잘 걸러주고요. 자, 여기서 제가 차를 잠깐 세웠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행 관련 메뉴에 보시면 크립 켜기가 있죠. 크리핑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걸 끄면, 자, 가속 페달 툭 쳤을 때 차가 안 가죠. 근데 이걸 켜면 가속 페달 툭 쳤을 때 차가 앞으로 슬금슬금 계속 갑니다. 이게 크리핑이고요. 그 다음 스티어링 느낌 표준 가볍게로 놔볼게요. 이번엔 단단하게 펌. 아, 차이 나네.
차이가 나긴 나요. 근데 그 차이가 엄청 심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무거워지고요, 조금 더 가벼워지고요. 그냥 표준에 넣고 쓰시는 게 뭐 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원페달 드라이브 끄면 계속 미끄러지죠. 그다음 표준으로 놓으면 가다가 가속 페달을 뗐을 때 쭉 하고 완전 정차까지 되죠. 말 그대로 원페달 드라이브입니다. 이건 운전대를 통해서 바로 껐다 켰다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걸 나줌으로 놨다고 해도 둘만 왔다 갔다 하네요. 운전대를 통해서 바꾸는 건. 자, ADAS도 한번 써먹어 봅시다. 폴스타4에 차선 변경 보조 기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켜요. 켰죠? 그리고 나서 ADAS를 다 활성화시키면, 자, 다 켜졌죠? 지금 스스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 페달 조작, 운전대 조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운전하고 있죠. 자, 뒤에 차 안 오죠? 깜빡이 켰어요. 차선 변경 꺼졌는데요? 자, 지금 차선 변경을 안 할 이유가 차선 변경 취소됨. 아, 내가 운전대를 놔서 그런가 보다. 한다. 이거 지가 한 거야. 방금 했어. 폴스타4를 밖에서 보시면 카메라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 사이드 미러는 막 2개씩 달려있고, 물론 이게 어라운드 뷰를 위해서도 쓰지만 이렇게 많은 수의 카메라를 달아놓은 건 지금 당장 레벨 2 단계를 위해서라기보다 나중에 레벨 3가 됐을 때 그때를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라도 미리 다 완비를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되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지면 그때는 다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미리 달아놓은 거죠. 자, 이제 시승을 마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되게 짧은 시간 첫인상을 알아본 셈이거든요. 과연 이 폴스타4의 디자인을 보고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이 정도면 거의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뭐 거의 취향 저격인 셈이고요. 그런데 혹시 얘가 못생겼다라고 치더라도 주행 느낌만 딱 떼어놓고 보더라도 이 가속 페달 밟았을 때 반응이 여유로운 건 조금만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하체 느낌은 제가 왜 폴스타를 그렇게 좋아했었는지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적당히 단단한 느낌, 적당히 부드럽게가 아니고 적당히 단단하게 세팅을 해놓은 건 이 폴스타4가 퍼포먼스 SUV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앞에 또 다른 폴스타4가 가고 있거든요. 그 뒷유리 하나 없는 게 이렇게 미래적으로 보이나? 진짜 멋있다. 보통 시승행사 하면 저게 몇 호 차인지 표시하려고 유리에 숫자 스티커로 붙여놓거든요. 저기도 08이라고 붙어있잖아요. 다른 시승차들은 사진 찍을 때 저거 떼고 싶어요. 와, 쟤는 저게 너무 잘 어울린다. 저렇게 멋진 뒤태를 가진 폴스타4, 저희가 조만간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장거리 달리면서 더 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카